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10kg당 23,000원으로 주문은 27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예,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일보를 제외한 모든 조간신문이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에 열렸던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 그리고 출당, 제명 결정 후에 인민보안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진이 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요즘 말 대망신을 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북한 사회의 이런 모습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예, 회의에 이렇게 정좌를 하고 있는 다른 배경의 네. 그런 인물들의 사진이 오히려 상황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모습. 예, 이게 이제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는 거죠. 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반혁명적 종파분자로 이렇게 장성택이 낙인 찍히게 된 겁니다. 반혁명적 종파라. 이거는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성택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유일 지배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이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권력 세습 구도를 보면은 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자손이라는 것 말고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 그대로 세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체제 불안 요소를 제거해서 1인 독재와 후계 구도를 굳건히 하는 통치 수단으로 숙청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김일성 때에는 이 박헌영 해방 전후 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의 1인자이자 북한 내의 2인자였던 박헌영을 상대로 이제 피해 숙청이 이어졌죠.
6.25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 일파에게 뒤집어 씌워서 전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그런 북한은 6.25 전쟁을 승전했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승전했다고 해놓고 왜 패전의 책임을 묻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1964년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은 김정일은 어땠느냐.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의 아들 김평일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권력의 중심에서 이른바 곁가지들을 쳐냈습니다. 이복동생을 추방시킨 거죠. 김정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리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은 아버지의 측근이라도 권력의 중심에서 주저없이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한겨레가 이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고요. 자, 지금 그날 이 국민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일면에 실었던 사진. 네. 이 사진이 이제 사진에 이제 상황이 있었던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당시에 장성택 부위원장 면전 앞에서 이 장성택의 측근이었던 인물들이 장성택을 대놓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었단 말이죠. 박봉주 내각 총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토론석상에서 막 이렇게 장성택을 비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군요. 참 이념이란 게 무섭습니다. 이게. 예. 그간 부침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장성택이. 예. 그런데 결국 김정은 후계 체제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장성택이 이미 처형이 집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안건이 결정돼서 용성구역에 위치한 호위국 부대에서 군 장성들과 인민보안부, 노동당 간부들까지 해서 모두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하간 북한. 네, 관련한 소식은 또 우리 황준호 기자의 월드 리뷰 시간에서 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석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라는 모 사건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 10건이 그 증거 채택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 10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거 채택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수사관의 추정, 어디서 전해 들은 말의 증거라는 이유로 줄줄이 증거 채택이 보류가 됐는데요. 재판부가 검찰 쪽 증인 9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신문한 가운데 이 국정원 수사 보고서들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결국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그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동근 씨, 그러니까 구속 기소된 인물인데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한동근 씨 집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를 복구해서 북한 원전 자료 문건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다라는 국정원 수사관 박모 씨 수사 보고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놓고 이제 재판부가 고민을 하다가 증거 채택 보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국정원 수사관 박모 씨는요,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당 위원장인 한모 씨가 RO의 보안 수칙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가 근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 박모 씨는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씨와 같은 통합진보당 쪽 변호인단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입회 없이 암호를 푼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결국 증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이 검찰과 국정원이 결국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수사 보고서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예단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던 이름이 아주 훌륭하네요, 이분이. 김용민 변호사. 예. 이 김용민 변호사는 부실 수사 보고서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면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셈이다. 최근에 국정원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는 확정된 증거로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미약하니까 이렇게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재판관의 눈과 귀를 흐리려는 이런 그 트릭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 수사보고서라고 하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견을 적은 서면에 불과한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추측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게 벌어진 거죠. 네. 이석기 내라는 증거 채택 지난번에도 보류됐더니 또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내란 음모 사건의 그 핵심 증거라고 불리는 것이 이른바 그 제보자의 발언, 그리고 녹취록. 그렇죠. 이른바 아로 행사가 있었다는 그 현장에서의 녹취록. 이게 이제 오류가 많았고,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 네.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 두 개만 갖고 어마어마한 그런 내란 음모를 뒤집어 씌운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부터 이건 오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서서히 그 오보가 드러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에는 오보였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수원지법에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디 뭐 하세요 이런 그 발언과 관련한 그런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이 있는 날 가보니까 이 채널A TV조선이 천도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유죄 판결 받으면 또 이거 방송에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층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재판 중입니다. 저는 4층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올라갔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 보도인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해 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그런 사건. 이 사건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김모 안전행정보국장을 정보요청자로 지목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우영 행정관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우영 행정관은 김 국장이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정보를 알아보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검찰 나가서는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고 합니다. 김 국장은 채모군의 신상 정보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개인정보 조회를 조우영 행정관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김 국장은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4일에 자신을 지목한 이유를 물으려 조우영 행정관 집에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제 그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자, 검찰은 그 김모 국장과 조우영 행정관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조우영 행정관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보고 조우영 행정관이 왜 김모 국장을 정보 요청자로 지목했는지 실제 다른 요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우영 행정관의 입을 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은 김모 국장과 조우영 행정관의 대제 신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목됩니다. 이것도. 네. 자, 재판 관련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3명에 대한 공판 어제도 있었습니다. 트위터 글을 왜 퍼날랐는지, 증거인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 괄목할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관이 한 말인데 상부 지시를 받고 트위터 활동을 했다.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댓글 작업 너무 센 거 아니냐. 직원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올 3월에는 계정 탈퇴를 지시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20개에서 40개의 계정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하나둘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는데, 아니 개인적 일탈인 이를 왜 상부 지시를 받고 합니까? 여기서 벌써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조차도 이런 말을 했다면 결국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나게 되는 양상입니다. 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분이 이명박 정부에 불거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서 작년 7월 출범한 국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2차례 회의를 끝으로 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이제 심재철 위원장이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회의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야 사이에 견해차가 워낙 커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지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기초해서 이번에 받은 활동비 9천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만 딱 잘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까? 심재철 위원장 이 사람 괜찮네. 예. 활동을 안 해서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으니 참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이고 참 잘 뽑은 선량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3일에 나왔던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내놔라 9천만 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6,120만 원이고요.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개점 휴업 상태인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고 부당 수령한 공금을 모두 반납하기 바란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부당 수령한 국민혈세의 규모를 대략 살펴보면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수령한 활동비만 월 600만 원거리고 별도의 지급수당을 월 165만 원 이렇게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두 가지 항목의 수당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총 6,120만 원이라는 거금을 1도 하지 않고 부당 수령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실은 돈을 수령했으나 쓰지는 않았다라고 반박 아닌 반박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받은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반납하기 바란다. 이런 대변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4월 3일에. 예. 그로부터 지금 몇 달이 지났죠? 야, 반년이 넘은 시간이지요. 예, 반년하고도 2개월 더 지나서 그렇네요. 12월 10일자 신문을 보니까 심재철 위원장이 이제서야 활동비를 국회에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국정 업무를 맡아놓고서 네. 결국은 그 업무를 하나도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한 문제 제기는 사실 박용진 대변인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또 박용진 대변인이 논평까지 낸 건데 이제 와서 반납해놓고는 정말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있어요. 예. 조선일보는 이런 거 기사를 다룰 때 말이죠. 심재철 위원장 부당 수령해놓고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당시의 논란, 야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쟁점화한 것인데 네. 이거 진짜 한 줄도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 심재철 띄우기 아닙니까? 조선일보만 보면은 사안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말이죠.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까지 싸잡았는데요. 예. 자, 이미 다 지난 이야기인데요. 김광진 의원이 과거 비례대표가 되기 전에 했던 트위터에 올렸던 그런 사담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극단적 언행으로 무리를 뽑은 함량미다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또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 부정 경선 논란이 벌어졌고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뭐 아예 문제도 안 된 사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당시에도 조기에 정리됐던 부분이 바로 청년 비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이 뭐 초두에 드러났었죠. 떨어진 몇 사람들이 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다고 다 그게 쟁점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안의 그 어떤 진실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논란이 되지 않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김재현 의원 당선에 뭔가 이 부정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장하나 의원의 그런 최근 발언 대선 불복 선언과 관련해서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청년 비례대표가 되다 보니 사고로 얼룩졌다 이렇게 덧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네. 말이죠. 그 중앙일보는 제도에 대한 재고가 참 손쉬운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낙곰수 재판이죠. 우리 예. 뭐 낙곰수 재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네요. 여기 있는 김용민 PD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주진우, 김어준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에 국민참여재판을 또 한동안 때리기에 열을 올렸던 그렇죠. 신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 국민참여재판을 칭송했던 기자가 나중에 또 국민참여재판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적 화법을 또 썼단 말이죠. 이 대체 이게 자기들 말을 믿으라고 기사를 쓸 텐데 말이죠. 이게 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니 말이죠. 이 언론인이 이러면 안 되죠. 예. 청년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때리기에 나섰는데 뭐 아주 로또 노리는 정치꾼을 걸러야 된다는 식의 이런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그 활동상을 보게 되면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 뭐 과거 의원 되기 전에 뭐 트위터에서 사담을 한 것이 뭐 잠시간 논란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집요하게 그걸 파헤쳐 가지고 쟁점화한 것이 그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그리고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 뭐 4대강은 물론이고 밀양 또 가습기 관련된 법안, 피해자 구제 법안도 네. 장하나 의원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습니다. 청년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꼬투리, 이것도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또 쟁점화하기엔 너무나 함량 미달의 그런 사안들을 갖고 침서봉대해가지고 청년 비례대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 이 중앙일보의 언론사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그 보도를 또 하나 오늘 내놓게 된 것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 그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 사설을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운을 뗐습니다. 장하나 의원 발언과 관련한 사설이 이제 어제 안 실리고요. 오늘 실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하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음을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명백한데도 그냥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최선의 길인가. 게다가 관권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사실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맨 처음 선거 불복을 입 밖에 낸 사람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그가 박근혜 후보가 질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명의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가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설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 자체가 불법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장하나 의원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 한겨레 사설은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했다고 의원직 제명 칼을
빼어드는 것은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정신 상태를 잘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그런 호들갑을 떨기에 앞서서 지난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머쓱하겠습니다. 네. 예. 자, 한국일보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불복 발언에 새누리당 대응 지나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조속히 문제를 매듭짓기는커녕 오히려 수사방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등으로 축소, 은폐 의혹을 키웠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을 과도하게 문제 삼을 수야 없는 법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 발언을 걸어서 탄핵 소추까지 했다. 당시 한나라당과 지금 새누리당의 잣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2면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시위대 일부가 길 가는 행인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시위대가 상당히 네, 악의적이고 예. 아주 무도한 이들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집회 시위 신고제도에 허점을 다뤘습니다. 인파,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가도행진이 허용되고 있다 보니 툭하면 아수라장이 된다. 교통방해 때는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 신고 접수한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 피해가 큰 주말 도심 집회는 막아야 한다. 불법 시위 전력자 집회 제한도 강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뻔하지요. 예. 이런 주장이 가능하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헌법 개정 사안을 너무 손쉽게 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게 마지막 기사인데요.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검찰이 무죄 주장하는 이상한 재판. 재정신청제 허점 안 고칠 겁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쌍용자동차 사태 불법 연행 피해자인 권영국 변호사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을 했는데요. 자, 이 재정신청제 뭡니까 이게? 변호사님. 예. 검사가 네.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게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문자를 쓸 수가 없어서 말이죠. 법과 관련해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네. 검사가 수사를 한 이후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싼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경찰의 위법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를 많이들 합니다. 네. 그러면은 법원이 심판조차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럴 경우는 재정 신청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렇죠. 법원 당신들이 보고 이거 기소할 사안이면 기소해달라. 그렇죠. 이런 요청이군요. 그게 재정 신청인데 네. 정작 재정 신청을 통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검찰은 여전히 무죄를 구형합니다. 과거에 우리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아서 예.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무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인신 활동의 폭을 위해서 예. 무죄를 구형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권영국 변호사 사례에서도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감금했던 그 경찰관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했지요. 예. 결국은 유죄가 확정이 된 상태, 유죄가 항소심까지 결정이 된 상태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래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어떤 노래지요?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참 우울했던 날씨였는데 말이죠. 어제 빗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송골매의 빗물을 준비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노래인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빗물이란 노래를 듣다 보면은 눈물이 또 가사 중에 나옵니다. 어제 한 남자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눈물. 예.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런 야당 의원들 용서 못하겠다. 이런 비분관계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흘릴 눈물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흘릴 눈물이 아니라 밀양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눈물도 나와야 되고요.
쌍용 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그런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권력자들은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만 눈물이 나는 이 사람들. 도대체 북한과 뭐가 다릅니까? 예. 오늘 그래서 송골매의 오늘 빗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께 띄워드립니다. 예, 노래 듣고 김 PD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소속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야속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국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의도가 아니고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장하나 의원의 경우에도 대선 불복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이 나라 국회의원 맞습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지명하면서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이 국회의원의 발언이 과연 옳은 발언입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을 북한 방송에서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장하나 의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원고로 만들어봤습니다. 조국의 최고조는 박정희가 가해의 영인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 괴력대당은 황당무계한 궤변과 날조로 우리를 ang갈하게 중상 모독하는 것으로 성차지 않아 심지어 무언하기도 우리의 최고조전에까지 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야 관계소상 전례 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오고 있다. 우리의 준엄한 정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불법 부정선거니 사퇴 요구니 하는 도발광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범죄의 대가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최고 전원에 도전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원수들이 초선의원을 앞세워 악담질을 하며 발악할수록 만장약던 우리의 보복의지는 더욱 천백대로 달라지고 있으니 그것이 터지는 순간 이 땅에서 역적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괴뢰 패당과 장하나 역부는 즉각 역사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로 초론에 대한 모독의 만분의 1이라도 그 죄를 씻으라.